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서는 혼자서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전달을 하고요. 다시 그 사람도 수정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문서의 오류도 많고 그리고 생산성도 많이 낮았습니다. 우리가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문서 협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모두 생략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문서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 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사용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닥스,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슬라이드가 있고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구글 설문지로 구성이 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MS사의 오피스나 아레아 한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작성 도구를 전문적으로는 조판 소프트웨어라 부르고 출력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전문 출력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복잡한 기능도 많고 일반인들은 이 많은 기능 중에서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사용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도 있을 정도로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문서를 출력해서 전달하고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만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프린터기 중에서 고장난 것도 많을 겁니다. 종이 소비도 많이 줄었고 종이 없이 회의하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구글 문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브라우저만 있으면 조회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브라우저만 있으면 돈 주고 구입할 필요도 없겠죠. 자동으로 다른 포맷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바이스별로 크기도 다르고 조작 방법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UI와 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별로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해상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글이나 그림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이용도 간편합니다. 동영상이나 유튜브, 음성 등 브라우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동영상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파일도 바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되지만 권한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PC에 저장하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PC에서는 파일이 전송되면 통제가 안 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권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송 이후에도 권한을 변경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수정 기능 이외에도 댓글이나 조회 권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다운로드 금지나 복사 금지, 출력도 못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일, 문서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누가 몇 번 조회했는지도 알 수 있고 모니터링 추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문서 내용에서 틀린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콕 찍어서 이야기해주면 의사소통이 빨라집니다. 가장 안 좋았던 팀장은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팀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정 팀원에게 특정 부분을 바로 전달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조회하는 사람들에게 부가적인 정보도 댓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문서를 함께 협업할 수 있고 문서, 링크와 권한으로 전달도 쉽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버튼도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문서를 작성하는 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누가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도 버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도 가지고 있고 서비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여보세요. 문서 번역, 데이터 자동 분석, 음성 인식, 사물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점점 그 서비스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문서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고 저장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바로 알려줄 수 있고 해당 페이지 바로 가기, 링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페이지 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페이지 넘기지 않아도 바로 해당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몇백 페이지짜리 문서일 경우에는 더욱 편리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지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문서는 세 개의 데이터 센터의 몇 개의 복사본으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의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또한 구글 직원이더라도 여러분의 문서에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보관됩니다. 구글 문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출력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로 볼 때 좋습니다. 이제는 내 PC에 파일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 어디에서나 작성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어도 요즘에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MS 워드나 아래아 한글로 작성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구글 문서에는 대표적으로 MS 워드나 아래아 한글과 같은 구글 닥스,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엑셀과 비슷한 스프레드시트가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MS사의 제품들과 포맷 변경이 되기 때문에 MS사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로 불러올 수 있고 반대로 구글 문서를 MS사 파일 포맷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문서는 docs.google.com이나 slides.google.com 그리고 sheets.google.com에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통합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일단 구글 문서를 작성할 때는 구글 문서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술식 문서를 만들 때는 구글 닥스를 선택하고 발표 자료는 프레젠테이션, 세일 계산을 할 때는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프레드시트에 문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서술식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종류에 맞고 특징에 어울리는 문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문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샘플을 통해서 문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인데 구글 문서에서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서 템플릿을 보면서 어떤 문서를 선택할지 간접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닥스는 아래아 한글이나 MS사의 워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이고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템플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들은 보고서 형태가 많고 모두 횡의 아닌 종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리포트 회의록, 제안서, 노트, 뉴스레터, 에세이, 보고서, 브로슈어, 메모, 노트, 서신, 이력서 등 일반적으로 문서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빈 문서에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생산성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 고유의 템플릿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글 닥스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새로운 문서나 템플릿에서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에 빔 프로젝터나 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서로 화면을 보면서 발표하고 대화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선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계획, 독후감, 현장 학습, 프로젝트 결과서 등이 있고 구글 닥스에서 봤던 제안서, 보고서, 템플릿도 보입니다. 종이로 출력이 목적이면 구글 닥스를 선택하고 화면으로 발표를 할 거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해야 되겠네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자동 계산을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데이터 위주의 보고서 작성에서도 편리합니다. 템플릿을 보니 교육, 개인, 업무용, 프로젝트 관리용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도 사용하면 편리하겠네요. 재미있는 템플릿으로는 결혼 계획표도 보입니다. 결혼할 때 준비할 게 많으니 체크리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장단점 비교도 보이고 달력, 복잡한 프로젝트 간트 차트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일정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협업 문서로 이용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겠네요. 구글 문서의 샘플을 통해서 문서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고 문서에서 다른 문서의 일부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에서는 동영상을 쉽게 넣을 수 있고 스프레드시트에서 만든 다양한 차트를 슬라이드나 구글 닥스에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의 모습도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양한 링크 기능으로 슬라이드 원본을 여러 군데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고 스프레드시트를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츰차츰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를 이용한 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교과서로 해결이 되지 않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한 개인이 똑똑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라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교수님의 조별과제의 목적은 협업의 사전 경험이나 협동심, 사회성 향상을 연습하기 위해서 진행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업의 연습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사람에 대한 증오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조사를 맡은 사람이 열심히 안 하고 각자 핑계와 비적극적 의지로 프로젝트는 해결이 아니고 새로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협업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협업 연습을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리더십, 경험 등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단계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한다면 학교 팀플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팀플 방법은 많은 요소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조장이 문서를 생성하고 문서를 공유해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각자 작성하고 조장이 나중에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서 제출했지만 구글 문서는 협업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함께 본다는 것은 단순히 작성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고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실수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목차를 정하고 하나의 목차별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지만 구글 문서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목차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도 많아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지만 지금은 구글 G 스위트와 같은 좋은 협업 도구와 강력한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이미 협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단지 서비스에 접속해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좋은 도구와 장비만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변신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일하는 재미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해 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PC에서 작성하는 것과 클라우드상에서 구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념과 방법이 다릅니다. PC에서는 혼자 작성하고 작성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USB에 담아서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파일로 담아서 보내면 받는 해당 파일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링크와 권한만 전달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한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해서 수정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조의 권한을 없애서 문서를 볼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C와 클라우드는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리 방법이 달라지고 이후에 사용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PC에 있다면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안전하고 보관을 해야 하지만 클라우드에 있다면 구글과 같은 전문 서비스 업체에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성해서 파일을 전달하거나 종이로 인쇄해서 전달하는 문서, 공유 전달 방법을 사용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어차피 소비도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만 조회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에서 작업하는 것과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소유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관리됩니다. 저장된 콘텐츠의 주소를 전달할 때에도 클라우드 ID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서를 전달받더라도 소유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G 스위트는 도메인 단위로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gmail.com 개인 버전과는 도메인 단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개인 버전은 나눠 인터넷 공개 단계로 진행되지만 도메인 버전을 사용하는 학교나 회사에서는 나눠 도메인 인터넷으로 관리 체계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관리 화면도 개인 버전보다는 약간 더 복잡해지네요. 공유 시 해당 옵션을 잘 확인하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범위 관리 테이블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을 때 권한을 요청하면 콘텐츠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이 전달됩니다. 그 이유는 콘텐츠 소유자가 도메인 내에서만 사용하게 설계를 하고 배포를 했는데 해당 도메인에 소속된 사용자가 다른 클라우드 아이디로 이용하려고 할 때 권한이 없어서 조회가 안 되고 권한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도메인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서 협업은 생각외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회사 업무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 협업을 하지 않고 혼자서 작성한다면 더 많은 오류도 있고 생산성도 저하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문서를 협업해서 작성해 보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